1월이 이제 새로 시작됐으니까 25년도 1분기 정도만 전망해보자 한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1분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벤트들은 네, 안녕하세요. 언니?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2일입니다. 네, 또 떡국 드셨습니까? 네, 어제 먹고 왜 잘 안 열려? 이러고 있었어. 요즘 매매를 빡세게 하니까 왜 잘 안 열려? 올해 간단한 신년 계획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거래 자체를 25년도도 24년처럼 훨씬 더 몰입해서 잘 해보자. 작년 수익을 최대한 잘 지켜내면서 작년과 같이 좀 성장을 하는 거? 좀 최대한 덜 잃으면서 어퍼폼할 수 있는? 주식이 되게 모순적인 게 돈을 벌려가면 잃고 안 잃어야지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벌려져 있고 이게 되게 모순점이 있는데 좀 어렵지. 중간은 뭐 당연히 힘들겠지만 내가 볼 때 작년만큼 힘든 날은 딱히 없을 수도. NK 트레이드 맞고 개업 맞았으니 그거보다 더한 날이 올까? 아시죠? 매년 그런 거 생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전쟁 나고 미국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올해는 또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까? 작년은 거의 역대급인데 주식하면서 내가 개업을 맞을 줄은 또 처음 알았네. 네. 그러면은 1월이 이제 새로 시작됐으니까 25년도 1분기 정도만 전망해보자 한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1분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벤트들은 3월 말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거.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은 떨어질 거고 오르고 있던 것들도 어느 순간 적정 가격 수준으로 들어올 거고. 그리고 1, 2, 3월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이 약간 흔들거리고 있어. 그래서 이제 슬슬 차익 실현해야겠다는 이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어제 그저께도 계속 미국 시장에서 이제 먼저 차익 실현하는 사람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세가 약간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요 흐름 속에서 국장은 또 이제 애매한 게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보니까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데 같이 받기도 애매하고 또 여기서 같이 기다리자니 좀 애매하고 그 균형을 어떻게 잡을까 좀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실적에 집중하자. 그래서 큰 트렌드에서 이제 환율이 굉장히 높은 시대니까 환율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크게는 좀 조선 쪽이랑 이제 자동차 쪽을 실적 일정에 맞춰서 실적 날로부터 한 플러스 3거래일까지 따라다니면서 좀 공격적인 시세가 날 때 거래를 할 것 같고 그 정도가 이제 1월, 2월 실적 일정에 맞춰서 좀 트레이딩하는 전략들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정도? 이게 실적 가지고 동강님이 되게 트레이딩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들을 때마다 이 실적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방식이 되게 어려운 게 어떤 거는 실적이 잘 나와서 오르고 어떤 건 실적이 잘 나왔는데 떨어지고 반대로 실적이 안 나왔는데 오르는 애도 있어.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평장 과거부터 그랬고 미국 같은 경우는 P라고 이제 가격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제 분모에 이제 금리라는 개념을 넣고 위에 미래 현금 창출 흐름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밸류해서 싸면은 매수하면 오른다. 요 시대가 있었잖아. 근데 한국장은 과거부터 물론 그런 섹터도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에 미래 현금 흐름 창출 플러스 우리가 PDR에 넣는 이제 드림을 넣어줘야 돼. 약간 이 기대감이라는 걸 같이 반영해서 가격을 환산할 때 넣어줘야 되는데 이쪽 파트를 되게 개량하기 어렵다는 거지. 이거는 뭐 경영진의 스탠스일 수도 있고 혹은 정책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주주 환원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되게 정성적인 부분이란 말이야. 모멘텀 그 자체니까 경쟁사들의 헛발질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이 가격을 구성할 때 반영되는데 이거는 한국장에서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 흐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에는 이 PDR에서 D를 잘 캐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이렇지 않으면 지금 뭐 하는 주식들이 설명되기 어렵거든. 그리고 그것들이 주도를 할 때 계속 홀딩할 수 있으려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감각이나 익숙함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건 단순히 이제 캐시플로우만으로는 어떤 것들이 설명되기에는 되게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를 설명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고 예를 들면 지금 국장 분위기가 완전 이제 죽어있잖아. 사람들이 기대감이 많이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현대차, 뭐 기아차, 모비스, 뭐 글로비스는 이미 오늘 튀고 있는데 뭐 1월 말에 실적이 나온다. 그럼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장 분위기가 조금 중립적이라고 하면은 실적 시기지 다가올 때 먼저 스마트머니들이 따라붙어. 그럼 이제 실적 날로부터 더 오를 수도 있고 덜 오를 수도 있고 아예 쏠 수도 있고 쏘고 나서 더 연속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싼 가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평균 이제 피어보다 한 절반 정도의 이제 멀티플 받고 시장에 심지어 잘하고 있는데도 가격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 고환율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면 고환율이 한동안 유지될 거다라는 사람들의 매수 수요도 일로 끌고 오는 거지. 근데 그건 이제 실적이 눈앞에 찍히는 그 날 이제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서 추후에 이제 들어오는 개념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걸 보니까 이거 왜 좋았어라고 궁금해지고 그치.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구나. 그치. 그게 이제 조금 더 현실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투자 습성이 있거든. 그런 투자 스타일이 있고 조금 더 인문학
전략적인 자세로 투자를 대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금리가 분모 있고 분자의 캐시플로우가 있고 이제 뭐 기대감 영역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스타일을 잘 섞어야 돼. 보통 요걸 잘하면은 요걸 이제 추후에 잘하게 되거나 요걸 잘하면 이제 추후에 이걸 잘하게 되거나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스타일이 계속 그렇게 복합적으로 되는데 실제 눈앞에 보이는 건 사람들이 이제 숫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지. 어느 정도 확신을 하면서 충분히 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고환율이 충분히 유지될 거다 라는 이 전체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주가에 반영하는 그런 흐름이 아마 이번 실적이 괜찮다 그러면 자동차 쪽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더 세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조선 쪽에도 분위기가 좀 조성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자동차 쪽을 며칠 전 영상에서도 언급하셨잖아요. 근데 글로비스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따로 뭐 매수하지 않으셨죠? 심지어 손절했어. 심지어 내가 담고 있었다가 중간에 기준으로 삼는 선이 있는데 한 1% 2%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길래 한 1%에서 짧게 손절했거든. 근데 오늘 갑자기 현기차 수준 내용 때문에 뭐 글로비스 자체도 경영권 승계에 되게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신고가 가면은 되게 좀 잘 봐야겠다. 그 전에 조금 모아볼까 하고 있는데 오늘 좀 거의 50일 신고가로 뛰어서 앞으로 행보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따라다니면서 트레이딩하기에 좋은 가격대로 올라왔고 탄력성이 좀 증가했고 그리고 실적 시즌까지 따른 이제 뭐 현기차나 모비스 뭐 이런 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순위 1순위는 여전히 조선 그리고 2순위는 뭐 자동차 섹터 그렇게 이제 편성해서 계속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거기서 좀 구체화하는 거. 2차 전지는 계속 안 좋게 보시는 거죠? 2차전지는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 다음 주가 이제 선물 만기인데 그 만기 주에는 기존에 숏포지션 잡았던 사람들의 판매하면서 가격이 순간적으로 좀 튀는 좀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도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못 튀는 거 보니까 하방으로 보는 사람들이 계속 많다는 거. 그리고 LG엔솔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나올 텐데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쯤 나올 텐데 아마 그때 한 번 더 크게 제한지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당연히 좋진 않을 것 같고 얼만큼 안 좋냐에 좀 싸움일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한 것보다 선방했냐 아니면 더 심각하냐. 맞아. 그래도 이제 셋업체나 이제 다른 뭐 소지업체들은 분위기 차이가 계속 있을 거고 셋업체 괜찮더라도 나머지 뭐 퓨처엠이나 BM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제 들어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서 2차전지 분위기는 굉장히 올해도 아마 안 좋을 것 같고 턴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이 너무 빡세. 이게 결국 다 중국 때문인데 이 와중에 지금 국장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의 삼양식품이 중국 공장을 이제 짓고 있잖아요. 그렇지. 2027년에 완공 예정인데 한 2천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한 600억 정도 넣었고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많이 보는 레파토리라. 그치. 물론 이제 뭐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과연 그 근본이 바뀔까? 중국에 들어가서 뭔가 공장 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터리도 그렇고 과거 이마트도 그렇고 뭐 옛날 CGV도 그렇고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낙관성을 유지하기에는 과거 PTSD 때문에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 것 같아. 그거에 대한 뭐 프리미엄이 얼만큼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충분히 보고 들어가도 실제 중국인들 많이 먹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엄청 매력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 지금부터는 PDR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판매량이라는 게 소비자니까 예측도 정확히 어렵고 그러니까 안 좋게 생각하면 또 끝없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옛날에 막 우리가 꼬꼬면 이런 거 생각하면 물론 그런 이제 당연히 넘사벽이지만 이제 이거 들으면 삼양 주주님들이 난리 난다. 꼬꼬면이랑 너 지금 불닭볶음면이랑 비교하니? 이런 무식한 너 막 이러면서 할 텐데 그 정도로 소비자는 트렌드가 확확 바뀌기 때문에 맞아. 순간적으로 그 트렌드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한 것도 사실이지. 그거의 대표적인 게 미국의 세시우스라는 그 에너지 드링크도 트렌드랑 한번 살짝 나가니까 쭉 빠지더라고. 맞아. 소비자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그래서 굉장히 단기간에 퍼포먼스 잘 나지만 트렌드 오면은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끝도 없이 다음 불닭볶음면 찾아야 되니까 그런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당연히 수익 구간이니까 그거는 잘 판단하시면 되지만 굳이 지금 시점에서 삼양식품을 신규 진입하기엔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 아니다. 그치. 지금 트렌드는 훨씬 더 이제 자동차 조선 같은 이제 순환 고리에 있는 시클리컬 사업이 있는 것 같고 국장 롱이라고 하면은 금융주들은 이제 국장 롱에 베팅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국장이 결국 밸류업 트렌드에 지금 들어왔고 이 트렌드는 계속 갈 거다. 이렇다 그러면 이제 금융주들을 한쪽에 배치하는 거고 그 안에서 뭐 메리츠 금융지주나 자사주 보유비율이 굉장히 높은 막 신용증권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쪽에는 이제 숫자 잘 지키고 내러티브 있고 그리고 싼 것들 요게 뭐 미용기가 될 수도 있고 화장품 뭐 인디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화장품 ODM이 될 수도 있고 ODM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에 이제 섹터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쪽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다. 이제 전체 정책적인 변화에서 금융업 금융업 자체가 신뢰를 쌓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이 이런 걸 진짜 하는 나라네라는 걸 이제 기업들 전반에서 보여주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이게 조금 더 바이럴 많이 일어나면은 대중들한테까지 일어나면은
아마 코스피는 훨씬 더 좀 부응할 수 있는 시기가 뭐 어느 시점에 오겠지? 일단 동강님부터 설득이 돼야겠네요. 그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설득하기 힘든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진짜 나야말로 국장을 제일 안 믿으니까 이제 트레이딩을 굉장히 오래 했던 거지. 보유 시간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트레이딩이라는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건데, 그만큼 나는 한국 주식을 안 믿었었고 코스닥 기업들은 사실 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코스피를 대형주를 트레이딩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스타일이 좀 굳혀졌는데, 나조차도 국내 이제 금융주나 뭐 혹은 이제 그런 주주 환원을 기대하고 매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나도 근데 진짜 그런 고민을 하거든. 멸치금융주가 실제로 그 사례를 되게 한국에서 선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 맞아요. 근데 금융업이라는 특성상 이제 그걸 잘 할 수 있는 환경도 맞는데, 다른 쪽으로도 그게 흘러 들어갈 수 있으려면 그걸로 돈 번 사람이 많이 있어야겠지. 그렇죠. 소문이 나야지. 네. 멸치로 뭐 100배 먹었다, 1000배 먹었다. 100배까지 가야 돼.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나와줘야. 근데 충분히 이미 거의 20배 나왔으니까. 뭐하러 은행에 예금 넣냐? 은행 주식을 사라.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이제 바이럴 돌 수 있겠죠. 맞아. 이제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국장 분위기는 예열이 됐다고 봐야지. 그럼 그 순간부터 이제 쭉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가 일어날 텐데. 맞아요. 근데 그건 되게 아주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정도 낙관성을 가져야 이제 금융주는 매수할 수 있다. 맞아. 나중에 이제 농협 예금 창구 가가지고 농협 주식 사러 왔다고 그 정도 썰까지 나와야 돼. 그치. 그거 나오면 3천 훨씬 넘었지.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